헤어지기 전에 이 행동을 했다면 헤어질 때 아무리 모진 말을 했더라도 후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미안해. 나도 정말 내 마음이 바뀌기를 노력했는데 이제는 널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도 더 이상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너에 대한 마음이 부족한 거겠지. 너와 더 이상 미래가 그려지지가 않아.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았어. 전 연인의 모진 말에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매달리고 붙잡아도 단호한 상대방의 모습에 더 이상은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집에 돌아오는 길. 이제 정말 끝이구나. 처음 만난 날부터 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나만 바라봐주던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줬던 타임라인이 쭉 지나가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상대방을 다시는 못 볼 것만 같은 상실감. 다음날 일어났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 매일 와있던 모닝 카톡이 없네요. 드디어 이별을 실감합니다. 전 남친, 전 여친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는 걸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이렇게 이별의 아픔을 겪고 오신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 내담자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고민.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요? 헤어질 때 이렇게 단호했는데도 다시 돌아올까요? 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 맞죠? 그런데 열매님, 정말 이런 경우에도 재해가 되나요?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네. 이별에 아파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헤어질 때 이렇게 모든 말을 들었어도 지난 사랑에 최선을 다했다면 단호했던 전 남친, 전 여친에게도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2021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코로나 시국, 코로나 이 녀석 때문일까요?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데이트, 코로나로 인해 각박해진 상황들 때문에 이별을 선택하시고 이별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아무리 헤어질 때 모든 말을 했어도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전 남친, 전 여친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별의 밤, 잠, 일 못 이루시는 여러분들 꼭 주목해 주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응원하면서 시작할게요. 2021년에 반이 지난 이 시점에 새해에 다짐했던 결심들 얼마나 많이 지키고 계실까요? 오잉? 후폭풍 원리 설명하다가 갑자기요? 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마 새해에 새로운 결심 많이 하셨죠? 이번에는 몸 만들어서 인생사진 찍어야지. 올해는 한 달에 한 권 이상의 책은 무조건 읽어야지. 올해는 어학 공부 꼭 마스터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8개월이 지났는데 혹시 여전히 잘 지키고 계신 분들 손. 그래도 1월달 말까지는 지키려고 마음 먹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일 핑계, 공부 핑계로 합리화하면서 그리고 2월, 3월 시간이 지나면서 새해 했던 우리의 결심들은 점점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이라면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세팅된 프로그램처럼 말한 모든 걸 지킬 수 있을 텐데 사람은 로봇이 아니에요. 그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의 감정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에는 너무 좋았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될 수 있는 건 수시로 변하는 요 사랑의 감정 때문이에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어서 확고한 결심을 하더라도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합리화를 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어서 사람은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헤어질 때 전 남친, 전 여친은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만날 수가 없어. 절대 다시 만날 일은 없어. 라는 결심이 확고하게 서서 우리에게 모든 말을 쏟아내고 그 말을 지키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합리화로 우리에게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들은 완화되고 우리와 쌓아온 추억, 우리에게 잘해줬던 기억, 우리에게 못해줬던 후회를 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뇌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다시 만나면 안 돼 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 대한 기억들이 미화되고 우리에게 미화된 좋은 기억들이 전 연인의 감정선을 건드려 그 감정이 터지기만 하면 뇌에서는 스탑이라는 스위치가 고장나 버려요.
그래서 컨트롤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도 우리에게 세상 모진 말을 했던 전 남친, 전 여친을 잊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로 받았던 상대방의 모진 말들이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상대방을 영영 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의 감정에 뇌에서 스탑이라는 스위치가 고장나 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 특히나 우리가 그렇게나 바라는 후폭풍의 영역은 한번 터져버리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요 감정의 영역이라서 상대방의 성향이 이성적이던 신중한 사람이던 그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이 마음먹은 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거라면 이별하고 누가 슬퍼할까요? 이별을 통보한 전 남친, 전 여친이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했던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통제되지 않아 그 감정을 숨길 수 없어 우리를 사랑했던 거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 상대방의 기억 속에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완화되어 후폭풍이 올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충분히 주고 시간이 지나 우리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되살아날 때 설레임을 다시 준다면 상대방의 뇌에서는 이성이 활성화돼서 똑같은 실수라고 판단이 서더라도 사랑과 후폭풍은 감정의 영역이라서 행동이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몇백 번도 더 해봤던 전 연인의 타임라인으로 한번 함께 분석해봐요. 다시 이별을 통보한 그 순간으로 돌아와서 그 순간에 상대방의 마음에는 우리와 사귀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인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별을 통보했던 건 맞아요. 권태기이든 싸워서 순간의 감정이었든 상황적인 문제였든 그때는 사랑이 식어서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노력하는 게 힘들어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그 당시에는 우리와의 만남이 감당이 안 되고 우리를 사랑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헤어지기 전 이 행동을 했다면 헤어질 때 아무리 모진 말을 했더라도 후폭풍은 옵니다. 이 행동은 헤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이만큼 사랑하고 노력하고 싶었던 사람은 처음이고 누구를 만나도 이만큼 사랑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거나 아무리 권태기이고 마음이 식어 보였어도 기분이 좋을 때는 표현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라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런 행동을 했다면 분명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데 지친 상황과 관계에서 우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숙이 분명히 심겨져 있는데도 본인도 몰라서 이런 혼란스러운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자고 말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헤어짐을 말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이성을 잃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다는 감정이 헤어짐으로 바뀔 수 있었다면 헤어짐의 단호한 마음이 언제든 우리를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혼란스럽다고 표현했잖아요. 이런 마음은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잘 몰라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헤어져야겠다고 결심을 하는데도 그 사람의 무의식에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헤어질 때 말은 단호하게 하면서도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헤어지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챙겨주고 하는 거죠.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 헤어짐을 말할 때 고민하고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별을 통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붙잡는 건 상대방이 목표한 방향에 계속 태클을 거는 행동이니까 그 순간에는 미안한 감정마저 사라지고 짜증이 나서 모진 말을 했던 방어 기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고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춘 사랑을 했다면 헤어질 때 서로 정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단호했더라도 후폭풍이라는 감정이 어느 순간 훅 올라와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다시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정말 본인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 후폭풍이 찾아오던지 어떤 기억에서 후폭풍이 찾아오던지 갑자기 확 치고 올라와 감정선이 터져버리는 게 후폭풍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올 수 있는 시간만 충분히 줘서 우리에 대한 기억들이 미화되고 우리만한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쯤에 이때쯤이면 연락 와야 하는데 상대방이 생각할 쯤에 연락하지 않고 상대방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더 예쁘고 멋져진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상대방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놓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심리를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의 가치는 높아지고 우리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미친 듯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후폭풍은 감정과 합리화 덕분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모든 말을 했던 전 남친, 전 여친을 잊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듯이 우리를 찬 사람도 이러한 감정의 영역으로 후폭풍의 감정이 느껴지면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안심하시고 힘내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헤어질 당시에 아무리 모진 말을 하고 단호하게 결심을 한 사람이라도 그건 그날의 순간의 감정이었을 뿐이니까 크게 의미부여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 마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빴던 기억들은 완화되고 좋았던 기억들은 커지니까 그 섭리만 믿으시고 상대방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씩씩하게 변한 나의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면 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 주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후폭풍이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연애를 했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